안녕하세요. 저는 33세의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이혼 사연을 고백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요즘 이혼은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어딘가에 가서 말하면 내 얼굴에 침 흘리기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혹시 결혼할 때 부모님의 조언을 잘 따르셨나요? 아마 무난하게 결혼한 분들은 부모님의 반대나 문제 없이 결혼을 하고 원활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고집부려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한 한남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나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 아버지의 회사에서 짧게 일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금속 공장을 오랫동안 운영하셨고 평생을 열심히 일하신 끝에 일터를 다스린 것입니다. 또한 수출입 사업도 같이 해서 직원도 30명이 넘습니다. 우리 집은 딸만 3명이라 나중에 아버지는 전문 경영자에게 회사를 넘기려고 하셨고요. 남편은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처음부터 내가 사장의 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장의 딸이라고 잘 대해주는 것은 의도적인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며 연애 경험이 없던 나는 남성의 관심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연애에 빠져들어 몰래 사내연애를 지속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많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 나이가 27세이고 남편은 33이었는데 아빠는 너무 이르다고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성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겼고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감싸준다는데 아빠는 제가 결혼할 남자를 딸 훔쳐간 도둑놈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아빠 성격을 닮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저의 고집을 부리면서 아빠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고 엄마는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드리고 왔다고 하니 왜 얼굴도 직접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지 궁금해해서 그 반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잘 모르시는데 왜 꼭 반대부터 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은 아버님께서 선택한 회사에서 일하시는 우수한 인재이며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다고 인정받아서 선택받았지만 제가 좋다고 말하니까 성에 앉아 반대하시는 걸 아닌가요? 그분의 가정은 궁핍하지 않고 살만한 환경에 부모님도 계시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어른이 반대하는 이유에는 항상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설마 저의 인성이나 배경을 보고 반대하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께서 저를 시집 보내는 건 큰 욕심 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은 없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허락하겠다고 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해. 그 친구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세히 알아? 그 집에 인사하러 갔어?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아빠도 나름 알아본 게 있어서 말하는 거야? 어쨌든 아빠의 말을 듣고 결혼은 당장 할 생각을 말라고 했어.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요? 인물도 멀쩡하고 집안도 멀쩡하다는데요. 설마 아빠가 인성이 안 좋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뒤에서 다 듣는 소리가 있어. 내가 지금은 모르는 게지만 콩깍지가 씌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요. 처음에는 아빠가 하신 말에 동조하면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결혼을 하면 모르는 게 쉬운 것도 아닐 거야. 너는 우리 집의 귀한 자식이니까. 결혼은 현실이고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아직 그것을 모르는 거니까. 그 집이 먹고 사는 게 좋아 보여도 사람 사는 일은 모르는 거야? 아, 이해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물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걱정 마세요. 제가 결혼할 때는 둘 다 비중 있게 결정하고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일은 없게 할 거예요. 부모님은 사회적 요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아빠가 반대하셨다는 게 큰 이유였죠. 하지만 자식이라는 게 부모 없다는 말밖에 못 되겠어요. 제 이 딱 맞아요. 그때는 고집을 부린 거였나 봅니다. 결국 두 분이 100개씩 드셨습니다.
예비 신랑도 우리 집에서 반대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보통 남자라면 그 부분에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빠가 무뚝뚝하게 대해도 정말 살갑게 잘했어요. 결혼을 허락받을 때도 예비 신랑이 아빠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들처럼 잘 다룰 것이며 효진이한테도 정말 잘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 부려먹는 분들이 절대 아니시고 집도 멀어서 자주 갈 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실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 전에 자주 집을 찾아와서 예비 신랑을 보고 엄마는 이미 마음이 풀려버리셨고 아빠를 설득하셨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냐 하시면서요. 아무리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있는 쪽에서 더 많이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시댁에서 못 사는 게 아니라고 해도 시부모님 두 분 먹고 살 걱정 외에 자식들을 많이 도와줄 형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쪽이 없는 집은 아니라 결혼할 때 싫은 소리 하나 안 듣게 구색 다 맞추었습니다. 정작 상견례 때 아무 걱정 말라던 시부모님은 받을 거 다 받으시고 양보 하나 없이 딱 너 얼마 쓰느냐, 나 얼마 쓴다 하셨어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과 가구, 가전제품 구입 등 비용은요? 잡음 없이 깔끔하게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단, 결혼식은 아버지의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장소에서 진행하길 원하셨고 그대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순종하는 부모님 덕분에 예식 비용은 부담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결혼은 참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혼 후에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나와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불편했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도 차가운 시선을 보낼 수 있어서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결혼 전보다 훨씬 더 회사 일에 열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일지라도 특혜를 주거나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스스로 아버지 회사를 더 키워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경영에 대한 조언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야 본인도 잘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어요. 아버지는 결국 저를 시집 보내고 난 이후 결혼 전에 반대했던 점들을 미안해하셨는지 사위의 말을 나름대로 경청하셨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말을 듣고 매출이 늘기도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서서히 사위에게 호감을 가지셨고요.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남편에게 공지사항을 전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경영 전공한 사위의 말을 듣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매출도 높아졌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내 기분도 참 좋네. 역시 회사는 경영 전공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 장인어른도 확실히 느끼셨겠죠?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중에는 은퇴할 때는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넘겨야겠어. 그런데 아빠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기겠다는 말을 듣은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웃는 표정을 지으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평생 이렇게 키워온 회사를 남의 손에 덜컥 내주려고 하시는 게 왜 그런 거죠? 자식들이 이어가는 게 맞죠? 내가 딸만 셋인데 다 넘겨주고 나면 나만큼 회사 일을 할 자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욕심이죠. 장인어른의 사위는 자식이 아니십니다. 제가 잘 배워서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아빠는 그럴 생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때는 진지하지 않은 자리였고 농담 비슷하게 대화하고 오고 갔죠. 아빠는 남편의 말에 허허 웃으시면서 하셨어요. 이 사람, 자네가 한다면 내가 하는 것보다 잘 될 거라 생각하나?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 자네는 무엇보다 경험이 부족하지.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노하우야. 아무튼 나는 자식에게 세습 경영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 은퇴하면 회사를 넘기고 마음 편히 노분의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아니겠니? 하지만 남편은 왠지 안달이 난 듯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경험이 별로 없습니까? 경험이라는 건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경험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장인어른이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회사를 더 키워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아무튼 자네 중간에 이직만 안 한다면 퇴직할 때까지 잠깐 걱정은 없으니 더는 이상한 얘긴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 아버지와 남편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결혼해도 부모님 반. 나는 결혼 전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것이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가 문제인 줄 알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다른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나에게 시댁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었어요. 시댁은 경기도 용인에 있어서 3시간 거리에 있어 자주 방문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인사와 함께 한두 차례 반찬상을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따로 생활비를 충당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결혼 후에는 우리 재산이 전혀 없어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5개월 동안 시부모님 집에 머무른 때 들인 돈이 거의 1,000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반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화점이 없는 지방이라며 시어머님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올라오시기로 해서 주말을 머물러 가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님께서 당당하게 건강검진 받고 가셔야 한다며 예약을 부탁하셨어요. 한번 여기까지 온 김에 너희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보고 나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건강검진 제대로 받고 내려가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어느 병원이 좋을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며느리네, 덕 좀 보자. 아는 병원 있으면 예약 좀 해다오. 아,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예약을 해놓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큰 병원은 바로 예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 그럼 한 일주일 걸리니 잘 듣거나. 온 김에 우리 집에서 일주일 같이 지내면 되지 뭐. 제일 빠른 날로 예약 잡아 놓으렴. 저는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주말만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남편은 옆에서 듣더니 맞장구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여보, 오신 김에 부모님 건강검진 제대로 해드리자. 우리가 내려갈 일은 있어도 부모님이 한번 올라오시는 걸 쉽지 않습니다. 남편까지 그렇게 할 때 앞에서 싫다고 말할 수 없었던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3일 후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검사하고 싶다는 말에 두 분이 합쳐 300만 원이 넘는 항목으로 예약했어요. 게다가 두 분을 데리고 직접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검사를 완료하고 비용을 계산해야 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지금 뭐지? 나한테 돈을 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아가 덕분에 나랑 내 아버지 호강했다. 건강검진은 정말 비싸대. 건강하려면 씹으세요. 우리 며느리 하는 일 정말 잘해? 아들 있는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라 한 이유가 있었나 봐. 어쨌든 고맙다. 어머니 말씀에는 반문도 못했죠. 시부모님 둘 다 지갑 안 꺼내려고 하셨고, 그래서 일단 제 카드로 병원에서 결제하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불편했는데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백화점에서는 더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차를 운전해달라며 같이 간 백화점에서 어머니는 옷만으로 200만 원이 넘게 사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백화점에 다시 가기 어려우니 오는 김에 사야지 하시더군요. 그런데 계산하려고 하니 다시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운 좋게도 남편이 함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남편 옆구리를 콕 찌르렀는데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라며 이번에는 당신이 사드려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잘 대하는 것이 더 좋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장인어른을 모셔서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해맑은 표정으로 계산하라는 눈짓을 하셨고 결국 저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의 옷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한 번 놀러 오셨다고 해서 제가 쓴 돈만 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돈을 주느라 쓴 돈까지 합치면 몇 달 만에 1,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부모님을 보내고 난 후 남편에게 당연히 질문을 했습니다.
꼭 제가 돈 주는 쪽으로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한 번 더 내려가셨다가 나 몇 달치 월급 다 증발할 거야. 건강검진에서 백화점에서 식사비까지. 여러분의 부모님 좀 너무하다 생각 안 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돈 못 쓰게 하려고 매번 밥값도 내주시는데 너무 비교돼요.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 건강검진을 며느리인 제가 왜 해죠? 제 카드로 결제한 건 나한테 돈으로 주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서 말하자면 만약 당신이 부모님과 같은 태도를 요청했다면 제가 그렇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굶어 죽을 정도로 돈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일로 서로를 얼굴 붉히지 말자. 우리 부모님은 처음부터 그런 태도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당신의 부모님은 우리 집에 며칠을 머무르셨는데도 한 번도 밥을 사주지 않으셨고 우리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와 매일 저녁 외식할 때 계산할 때는 이 빠진 이쑤시개만 사용하시며 계셨어요. 남편과 다투면서 화나는 건 마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싫어하실 법한 무례한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였어요. 그래서 기분이 더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계산한 돈을 남편에게 돌려받더라도 어차피 남편 돈이나 내 돈이나 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니 큰 의미는 없겠죠. 하지만 며느리가 돈을 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얘기한 거였고요. 다음부터는 시부모님이 오실지 모르더라도 계획에 없던 큰 돈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라고 신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지 않아도 우리 부부가 결혼 초반에는 자주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시부모님이 매달 한 번은 반드시 시댁에 오셔서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혼해서 당분간은 자주 만나는 게 좋겠다 생각했죠. 식구가 되려면 아직 아이가 없어야 해. 그러니 너희들도 시간이 많을 거야. 아니냐?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같이 밥 먹고 시간을 보낸 다음 올라가고 싶으면 좋겠어. 나는 당분간 그렇게 할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로 알겠다라고 대답했지만 이것이 큰 실수였다. 어머니는 내가 시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친정에 대해 자세히 캐물으셨다. 나에게 조건 따위는 바라지 않는다고 했던 어머니인데 어째서 결혼 이후에 내게 더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 가가면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 신발을 보고는 딱딱한 눈빛으로 추궁하며 아들이 돈으로 사지 않았을까봐 걱정하신다. 우리 부모님의 재산 상황이나 보유하신 건물이 어디에 몇 채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재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계신지 물어봤더니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것을 자기 부모님께 말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친정 아버지의 회사 매출액도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회사가 은근히 유익한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나중에 우리 아들이 중요한 자리를 하나 마련할 수 있도록 아빠에게 부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은 좀 똑똑하니까요. 아만의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받아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히 그 속내가 의심이 됩니다. 매번 아빠 회사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꼭 남편을 끼워 넣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정에 계신 아버지 회사에 그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나 봐요. 딸 3명 다 각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버지도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게 회사를 장기적으로 더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말을 하시면 듣는 제가 부담스럽네요. 막말로 남편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회사 보고 결혼한 건 아닌데요. 어머니는 무표정을 지으신 채 그래? 뭐 그렇지. 친정 아버지 뜻이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왜 체벌을 대대손손 계속하면 돈이 많아지겠냐. 가족끼리 경영하니까 잘 산다는 거 아니겠어? 사람들이 일을 모르면서 선구지 않게 말고 우리 아들 좀 아버지께 넘겨주세요. 제가 아버지 일에 권리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도 제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으니까.
오늘부로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을 잘 해주시길 바래요. 저는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대화를 듣진 못했지만 굳이 남편에게 말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한 말을 전달하자 남편과 크게 싸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랑 결혼해서 처가덕 보려고 한 줄 알았어. 집에 돈 좀 있어서 사람을 무섭게 보지 마. 당신이 이러면 내가 장인어른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니까. 앞으로 우리 엄마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거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다고 느끼는 것을 두고 집착하는 것일까요? 속마음이 드러나서 그렇지 않나요? 화를 내는 남편이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식의 충돌은 신혼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부부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대부분의 것이 제게 맞춰져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러지 않게 된 남편 때문에 변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않았던 1년이 넘게 지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결혼 전에 아버지가 남편을 반대했던 것이 떠오르네요. 어른이 보는 시선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고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인지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 결혼했음에도 둘 사이가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쯤 아버지는 은퇴를 조금씩 고민하시더니 70세가 되어 일할 생각은 없다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남편이 사는 게 좋다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저 결혼할 때부터 회사 정리를 계속 고민하시던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서 그저 잘 정리하시기만을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해드렸어요. 그 무렵에는 저도 새로운 일터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원래 저에게 먼저 연락을 잘 안 하시는 아빠가 그것도 평일 낮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급히 얼굴 보고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시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효진아, 아무래도 김서방 말이야. 내가 끝까지 반대하고 결혼 못하게 할 걸 그랬다. 너랑 결혼 잘못 시킨 것 같구나. 요즘 김서방은 너한테 잘하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자잘한 일이야 많지만. 크게 저랑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자 아빠께서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빠가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가 지금 회사를 매각하려는 건 알지요? 합병을 꿈꾸는 업체도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조만간에 정리할 예정이지만 김서방이 여기저기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네요. 아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건가요? 글쎄, 본인이 내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해서 갈 일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다니는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김서방이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벌써 회사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왜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는지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사람은 언젠가 남편이 대표가 될 경우에 한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빈말을 했는데 게다가 그보다 더 큰 금액도 아니고 소액을 여러 사람에게 뜯어냈다는 소문을 듣고 불만을 느끼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면서 사실을 알리게 되었어요. 그 녀석 사실 너 결혼 전에 동료들이 너에 대해 나쁜 소문을 돌리고 있었어. 사장 딸 꼬시는 이런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듣고 나에게 전해준 일이 있어서 결혼을 반대한 거야. 하지만 김서방이 진심으로 너에게 하는 것 같아서 허락했는데 역시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 저는 아버지의 말만 들었음에도 남편이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에게까지 돈까지 뜯어내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화난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김서방 그놈이 너랑 결혼한 이유가 내 재산이랑 회사를 차지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예전부터 본인이 회사를 맡아서 경영하고 싶다는 말도 빈말이 아닐 것 같아요.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그놈이 아주 욕심 많은 놈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회사를 차지하고 너를 내칠 수 있는 일 아니냐.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김사박의 속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버지의 말대로 해봐라. 아버지의 회사가 망했다고 오늘부터 퍼뜨려 보라고. 빚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한다고 심각하게 말하면 남편의 모든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야. 그게 남편이 성내는 이유가 돼 그때 가서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해. 마침 아버지는 회사를 매각할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마 김서방도 진실로 받아들일 것 같아. 저는 아버지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즉시 그날 남편에게 아버지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요즘 아버지 회사 일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 오랜만에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아버지가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회사 빚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다면서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하던데 알고 있었어. 남편은 예상대로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셨네요. 회사에 매각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데 정말이면 어떨까 싶어요. 아버지는 이 기회에 회사를 판다고 하고 정리하실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한때 일본 회사에서 오래 일해오셨기 때문에 요즘 정말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회사를 다른 곳에 넘기실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헌신해온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셨지만 그 의도를 잘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척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힘들어 하시니까 당신이 옆에서 회사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다행히 식당이 판매되어도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해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빚을 정리하면 남는 게 있을까 걱정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았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말을 거의 섞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어요. 2주가 지난 뒤에도 한 달이 지나도 말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아버지가 회사를 내놨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회사 내에서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를 이어받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기이한 청구를 하며 이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런 요구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내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너랑 결혼한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미모나 학벌 때문에 내가 다 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집 잘 사는 거 하나뿐이라고. 나는 너는 사장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랑 결혼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었고, 또한 내 아빠한테 물려받아서 스스로를 키워보고자 하는 큰 야망이 있었어. 남자라면 누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장인어른이었을 줄 알고 회사를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결혼한 후에 이렇게 물거품처럼 되었네요. 그런데 이러면 당신과 함께 살 이유가 없어요. 아직 젊은데요. 당신 집안 빚을 같이 갚을 수는 없겠죠. 이혼하자고요. 남편이 속내를 털어놓는 걸 보니까 배신감이 들어요. 둘째치고 그런 인간에게 속았나 싶어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혼하는 것이 맞아요. 붙잡을 이유도 없고요. 좋아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 나도 붙잡을 생각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이 당신에게 이혼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해요. 좋아요. 이혼해줄 테니 위자료는 얼마를 주실 건가요? 너와의 결혼 생활이 고작 2년인데 왜 이러죠? 위자료를 달라고 그러지 마.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는 서로 보탬과 정확히 반반 나눠야 해. 이제 결혼했던 것이 내가 당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빠 회사 때문에 결혼한 거였네.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 다른 여자를 찾아다닐 거야? 이제 이해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 말든은 내가 판단할 문제니까 신경 끝낼래. 어쨌든 빨리 갈라야 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내 잘못이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부모님의 강요로 결혼한 거니까 제가 고집부려서 내 잘못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협의이혼서 작성하고 지금까지 각자 모은 돈들을 나눠야겠어요. 결혼할 때 보탬 돈을 팔 것들 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내놓은 대로 보탬 돈을 각자 가지기로 했고,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왔습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협의 이혼이 각자 의견만 맞으면 심플하긴 하다고요. 물론 법원에 같이 가야 하는 일정이 있긴 해도 그 편이 나왔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아빠도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노후에 어떻게 지내실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지방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보러 다니시느라 엄마랑 아주 바쁘게 지내셨고요. 제가 친정에 왔을 때 이미 아빠는 이렇게 될 걸 예상하셨는지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부로가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엄하고도요. 삶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빨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고요. 충격을 겪고 이혼한 뒤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혹시 몰라서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이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로 볼 수 있겠죠. 결국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 나왔습니다. 이제 그 서류를 통해 이혼을 신고하면 부부관계가 종결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는 우리 아빠를 보자 무례하게 구경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오늘이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것에 안도를 느꼈습니다.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녀석은 입을 가만 둘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를 모욕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건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는 장인어른이 아니겠지요. 회사가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인 거 아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닌가요? 회사 주인도 바뀌었으니까요. 혹시 모든 부채를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도 못하셨을 텐데 저도 참 안타깝네요. 정말 걱정하는 건지 비웃는 건지 저는 상대 안 하려 했어요. 아빠는 그 인간의 말에 웃으셨어요. 자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물러나서 경영을 다른 곳에 맡겼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했나 봐.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물고 사는 거야. 회사를 팔아 50억을 받고 대출도 다 갚았네. 이 정도면 노자금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죽은 뒤에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이 충분한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내 걱정해 주느라 고마워. 하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거나 마음 쓰지 말고 회사도 다 팔았으니 다른 일 빨리 알아보도록 해. 오늘부로 우리는 남남이니까 볼 일 없다고 생각하겠어. 아빠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을 듣고서부터 고마운 얼굴을 지은 그 사람은 50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서부터니까. 처음에는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빚더미에 올라 앉았을 줄 알았는데 50억을 받고 회사를 처분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몹시 통쾌해하여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사장이다 보니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었겠지요. 잘 관리했나 봐요. 아무튼 장인어른이 좋은 장소에 잘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으시며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회사를 처리하고 50억을 받아 놓았다는 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걱정했나 보다 아버지 말대로 우리에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보다는 오늘 살아라. 제 아버지와 내가 번갈아가며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재판을 떠나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50억 장인 회사에서 빼둬서 받은 거라고요? 부채 때문에 회사 망하게 할 말이 아니었어요. 글쎄요, 나는 아버지의 말을 전달한 것뿐인데 당신이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요? 왜 갑자기 50억의 재산이 있다는 걸로 마음을 바꾸는 건가요? 늦었어요. 나는 당신이 아버지의 회사를 못 받을 거라서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여 감정이 떠났어요. 아버지가 떠나는 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보고 있던 전 남편이 아마 자신의 장치에 속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법원에 다녀와서 이혼 신고만을 남겼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야 할 필요도 없고 구청에 제출만 하면 서류가 정리될 것으로만 남았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나요? 다음 날부터 전 남편이 득달처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괴롭힘 수준이었어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짐작이 가서 만나서 할 말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만나주지 않자 그 인간이 문자와